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영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80살의 백만장자, 거대 건설회사 대표, 그리고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아버지.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넓은 저택에서 하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고 버튼 하나로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눈빛은 항상 어딘가 허전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이사회 회의가 있으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넓은 거실의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5해 전 그날의 미영이었죠. 오늘은 참석하지 않겠네. 개인적인 일이 있어. 영호는 평소처럼 고급 양복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면 셔츠를 골랐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그의 찾아보는 날이었으니까요. 비서는 이미 그의 습관을 알고 있었기에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는 필요 없어. 지하철 타고 갈 거야. 영호는 집을 나서며 주머니를 만져봤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죠. 미영이 3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그 미소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딸이 사라진 그날 이후 영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 미영이 사라졌고 경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지하철역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매주 다른 지하철역을 방문하는 것이 그의 루틴이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을 몇 번이고 돌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매번 그는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미영이라면 지금 그 정도 나이일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한숨을 내쉬며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연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검고 윤기나던 머리카락이 이제 하얗게 변했고 힘찬 걸음도 이제는 느려졌습니다. 다음 역은 종로3가역입니다. 안내방송을 들으며 영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찾을 수 있을까? 시간이 그에게 많이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죠. 딸을 찾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지하철에서 내린 영호는 역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디선가 달고나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영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향기를 따라갔습니다. 역 출구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서 한 여성이 달고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출구 앞에 자리 잡은 작은 달고나 노점에서 여성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설탕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쪼그려 앉아 불 위에서 설탕을 끓이는 모습이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영호는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다가가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성이 고개를 들자 영호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눈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날카롭지만 부드러운 눈매, 살짝 올라간 눈꼬리. 영호는 주머니 속 사진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달고나 드릴까요? 여성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영호는 어린 미영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 주세요. 여성은 능숙하게 달고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푹푹 찌는 여름 더위 속에서도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영호는 그녀의 손길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주걱으로 설탕을 저을 때마다 왼손 약지를 살짝 들어 올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미영도 어렸을 때 그런 습관이 있었죠. 사장님, 여기 달고나 완성됐습니다. 여성이 별 모양의 달고나를 건넸습니다. 영호는 그것을 받아들며 그녀의 이름표를 살폈습니다. 윤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영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서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윤서라고 합니다. 이윤서요. 이윤서. 미영의 이름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연결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좀 더 대화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달고나 정말 맛있네요. 오래전에 먹었던 맛이 생각나는군요.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시나 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호는 용기를 내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혹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윤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 말에 영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윤서의 표정이 불편해 보여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였군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영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건넸습니다. 달고나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거스름돈 괜찮습니다. 윤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거스름돈을 드려야. 영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달고나였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영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달고나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호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정말 미영일까?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호는 곧바로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윤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랜 시간 딸을 찾아온 그였기에 믿을 만한 탐정이 여럿 있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는 이틀 후에 도착했습니다. 영호는 손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그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윤서, 46세, 서울시 마포구 거주, 약 43년 전 서울 영등포의 별빛 고아원에 맡겨짐, 당시 추정 나이 3살, 신원 불명, 특이사항 입소 당시 달고나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함. 영호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43년 전, 그때가 바로 미영이 사라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달고나, 미영이 가장 좋아했던 간식이었죠. 사라지기 전날 밤에도 영호는 미영에게 달고나를 사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별빛 고아원, 영호는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탐정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고아원 입소 기록과 당시 상황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탐정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영호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서가 정말 미영일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역 출구에 도착하자 어제와 같은 자리에 윤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달고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서가 영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윤서는 웃으며 달고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주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혹시 제가 누군가를 닮았나요? 영호는 놀랐습니다. 윤서가 먼저 화제를 꺼내다니.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를 알고 계신가요? 사진 속에는 3살배기 미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이 누구인가요? 영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딸입니다. 35해 전에 잃어버렸어요. 윤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영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별빛 고아원에 계셨나요?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영호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제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서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달고나 파는 아줌마인데. 영호는 급히 손을 들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강요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영호는 그녀가 뭔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보죠. 영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검사는 제가 알아볼게요. 윤서는 명함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호, 천호건설 회장님이세요? 영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혼란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영호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영호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윤서가 정말 미영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영호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영호는 윤서와 함께 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결과가 3일 뒤에 나올 것이라고 했죠. 영호는 윤서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서로를 모르잖아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영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윤서가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에서 18살까지 지냈어요. 그 후로는 이것저것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도 하고 공장에서 일도 했죠. 결혼도 했었어요. 영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은요? 이혼했어요. 열애 전에. 윤서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요. 영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윤서가 정말 미영이라면 그의 딸은 힘든 삶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함께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달고나는 언제부터 만드셨어요? 오래됐어요. 한 15년 정도. 윤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달콤한 것을 좋아했거든요. 특히 달고나를 많이 좋아했어요. 이상하게 그 맛이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맛이에요. 영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영도 달고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유일하게 남은 어린 시절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내일 제 집에 오실래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영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저택 앞에서 압도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호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영호는 윤서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미영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3살 때의 모습부터 상상해서 그린 성인 미영의 모습까지 다양했습니다. 윤서는 말없이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매년 미영의 생일마다 나이에 맞춰 그린 그림입니다. 어떻게 자랄지 상상해서요. 윤서는 어린 미영의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만지려다 멈췄습니다. 이 목걸이, 사진 속의 미영은 작은 별 모양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체인을 꺼냈습니다. 끝에는 오래되고 낡은 별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고아원에 들어갈 때 갖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윤서의 목걸이를 살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미영의 세 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뒷면에 뭐라고 새겨져 있나요? 윤서는 놀란 표정으로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는 천천히 펜던트를 돌렸습니다. 희미하게 미영아, 영원히 사랑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아, 윤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제가 정말 미영인가요? 영호는 대답 대신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마침내 찾은 것입니다. 윤서, 아니 미영은 처음에는 굳어 있다가 천천히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영호의 심장이 녹아내렸습니다. DNA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던 아버지와 딸이 마침내 서로를 찾은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호와 윤서는 나란히 앉아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열고 천천히 종이를 꺼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9998%입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비록 두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실 앞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호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서는 미영이었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이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렴. 윤서로 살아온 시간이 더 길잖아. 갑자기 이름을 바꾸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원래 이름이 미영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천천히 익숙해져 볼게요. 미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영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46해 만에 미영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함께 살자. 내가 널 위해 준비해둔 방이 있단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생활이 바뀌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삶에 익숙해졌는데 영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자주 볼 수 있길 바란다. 미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영호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아버지와 딸 사이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호는 미영의 달고나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하철역 앞에서 달고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장사가 잘 되나요? 미영은 반갑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은 특히 손님이 많네요. 영호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도와줄 게 있을까? 미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제가 잘하는 일이니까요. 아버지는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영호는 딸의 일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비록 화려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미영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른다고 영호는 생각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내 어머니 이야기를 해줬었나?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에 대해선 들은 적이 없어요. 영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어. 너를 무척 사랑했지. 하지만 내가 돌이 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단다. 미영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랬군요. 내가 사라진 후 나는 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널 찾는 것과 회사를 키우는 것, 그 두 가지만 생각하며 살았지. 미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찾으셨잖아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영호는 미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미영아, 내일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할래?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해 놓을게.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볼게요.
제가 달고나 디저트를 만들어 갈게요. 그렇게 아버지와 딸은 조금씩 서로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호는 이것이 인생의 황혼기에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영호는 회사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임원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지만 아무도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 약속 시간 알려드립니다. 7시에 강남의 루첼은 레스토랑입니다. 영호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약속은 취소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네.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호가 개인적인 이유로 중요한 약속을 취소한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영호는 전화기를 꺼내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 내가 요리사를 불러 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해. 미영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일찍 마치고 가볼게요. 영호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시내에 있는 꽃집에 들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다발을 사들고 집에 도착한 영호는 요리사들에게 저녁 식사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최고의 요리를 준비해 주세요. 6시 반 미영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영호는 그녀를 맞이하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미영아. 미영은 꽃다발을 받아들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런 걸 준비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영호는 그녀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요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불고기,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했어. 사실 영호는 미영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미영은 감동한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근사하네요. 저는 이런 호화로운 식사에 익숙하지 않아요. 영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은 고아원에서의 생활, 18살에 사회에 나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살아오면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호는 미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35살 때요. 그때 만난 남자가 처음으로 저에게 안정감을 줬어요. 하지만 새해 만에 끝났습니다. 그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떠났어요. 영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하구나. 힘들었겠다. 미영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그 일 이후로 저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졌어요. 달고나 장사도 시작하게 됐고요. 영호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영호는 미영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돌 때 받았어야 할 선물이야. 너무 늦었지만 받아줬으면 해. 미영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금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팔찌에는 미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미영은 감동한 표정으로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영호는 팔찌를 꺼내 미영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 준비했던 거야. 언젠가 너에게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직해왔단다.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호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지하철역에서 달고나를 만들었고 영호는
매일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딸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영호는 미영의 가게 앞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장사가 잘 되나 보네. 미영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반겼습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 간식에 관심이 많아져서 손님이 늘었어요. 영호는 미영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 그는 딸의 일을 돕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설탕을 녹이고 틀을 준비하는 일을 도우며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아, 내가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미영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제안이세요? 내가 좀 더 편하게 달고나를 만들 수 있는 가게를 내는 건 어떨까? 작지만 내 이름을 건 가게 말이야.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게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게 익숙해요.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것도 좋고요. 영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하게 권하는 건 아니야. 그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니까요. 영호는 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미영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미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달고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다양한 전통 간식을 함께 팔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영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영호는 미영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서와 회사 직원들을 불러 미영의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통 간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판매하는 사업 계획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경영을 도울 테니 미영 씨는 상품 개발과 전체적인 방향성을 담당하시면 어떨까요?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은 내가 해. 하지만 너의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미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제껏 작은 규모로 자신의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게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전통 방식을 지키면서 진심을 담아 만들고 싶어요. 영호는 기쁜 마음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하자.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할 뿐이야. 다음 날부터 미영의 삶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하철역에서 달고나를 팔았지만 틈틈이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전통 간식을 연구하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영호는 옆에서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한 달 후 미영인의 달고나라는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고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전통의 맛을 간직한 다양한 간식들로 채워졌습니다. 달고나뿐 아니라 꿀떡, 약과, 깨강정 등 다양한 전통 디저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가 준비되었습니다. 개업 첫날 미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영호는 딸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내 진심이 담긴 음식은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첫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첫 한 달은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미영인의 달고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의 정성 어린 손길로 만든 전통 간식들은 노인들에게는 추억을,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맛의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영호는 매일 가게에 들러 딸의 성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익숙해지셨어요? 미영이 영호에게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담한 가게 안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처음엔 걱정했지만 내가 잘 해내고 있으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미영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눈빛만큼은 생기 있게 빛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평생 달고나만 팔 줄 알았는데. 영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거야. 35해 동안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새로운 메뉴가 있어요. 꿀을 넣은 호박약과인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노부부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정성스럽게 차와 함께 약과를 내왔습니다. 노부부는 한 입 베어 물고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맛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생각나네. 미영은 그 말에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호는 그런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추억과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졌고 손님들은 우산을 펴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잠시 한적함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내가 어렸을 때도 비 오는 날을 좋아했었단다. 영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어떤 아이였어요, 제가? 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 어린 미영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넌 항상 활기찼어.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도 많았지.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세곤 했단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희미하게 어떤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보던 기억,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감각, 뭔가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해요. 영호는 놀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달콤한 달고나 맛도요.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미영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가장 좋아했던 간식이 달고나였어.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를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아버지와 함께 가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같이 지하철 타러 가실래요? 영호는 놀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딸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딸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를 찾아다니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보고 싶어요. 영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이제는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함께 걸을 수 있으니까. 부녀는 손을 맞잡고 햇살 비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제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달고나처럼 달콤한 인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